난임부부, 임산부, 양육모들의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위해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함께합니다. 난임 난임 행복맘을 위한 맘 안에. 안녕하세요. 알고 싶고 궁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알꿍입니다. 이번 방송은 지니쌤과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에 있는 책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는 출산 후 3년 이내 양육모 배우자분들 그리고 미혼모분들의 경우에는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양육과 관련된 책 리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육아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님의 신간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막막하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와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데 다른 옷을 입겠다며 떼를 쓰는 상황,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고집부리는 상황, 또 친구나 남매와 싸우는 상황 등 곤란하고 막막한 순간들이 많은데 이 책에서는 이런 상황마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말들을 제시해 줍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육아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말뿐만 아니라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공감의 말도 제공해 주고 있어서인데요. 지니쌤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요? 네, 저는 이 책을 방금 알콩쌤도 얘기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때 정말 필요한 말 한마디를 연습할 수 있게 해준 약간 연습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우리가 양육서를 열심히 보고 나면 뭔가 많이 배운 것 같고 참 좋은 걸 읽었다 싶은데 실제로 우리 아이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갑자기 이렇게 말문이 턱 막히잖아요. 아이한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뭘 했더라? 책에서 뭐라고 했더라?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전에 나의 방식, 내가 익숙하던 방식이 먼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또 좌절하고 책 봐도 소용없구나 뭐 계속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 책은 정말 실용적이라고 느껴진 게 딱 더도 덜도 말고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봐라 라는 결정적 한마디를 정확하게 일러주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이 6가지 챕터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챕터 1에서 알지만 여전히 낯선 그 말이라는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단락의 소제목은 나름 최선을 다했어, 참 잘했어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한 엄마가 욱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손이 올라갔다고 박사님께 울면서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사님은 수많은 자녀 교육서의 저자나 육아 블로그 스타처럼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고 해서 엄마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하는데요. 눈앞에서 자동차가 내 아이를 거치는 순간이 벌어지면 아이를 잘 달래지 못하는 엄마도, 또 음식을 골고루 먹이지 못하는 엄마도, 매일 짜증 육아를 일삼는 엄마도 모두 반사적으로 몸을 던질 거라고 하며 그 마음이면 아이들은 다 잘 큰다고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모도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 단락에서는 아이에게가 아닌 엄마 그리고 아빠 자신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어. 참 잘했어. 네. 지니쌤은 육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저보다 더 공감됐던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가장 남았던 부분이 어디인가요? 지금 듣고 보니까 방금 알콩쌤이 얘기해 주셨던 그 말도 참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나름 최선을 다했어 참 잘했어. 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챕터 2에 내가 내 아이만 했을 때 듣고 싶었던 말에 나오는 부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찔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부모라면은 아이에게 좋은 추억, 또 좋은 대화, 아름다운 일상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맛있는 거, 좋은 거, 뭐 재밌는 장소, 근사한 곳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뭐 최고는 줄 수 없어도 부모 형편대로 최선의 것들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뭐 여름 휴가로는 어딜 가면 우리 아이에게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막상 근사하고 좋은 곳에 가더라도 처음 그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짜증내고 화내고 또 누군가는 막 울고 그렇게 마무리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듯이 이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한다고 이제 합니다. 골고루 먹지 않는다고 혼낸 엄마의 얼굴, 또 여행 가서 아빠가 화내며 한 말,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좋은 음식, 멋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그저 이제 밝은 햇살 속에서 엄마가 이를 환하게 드러내고 웃던 모습, 또 아빠랑 장난치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깔깔거리면서 이제 즐거운 경험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육아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나고 화가 날 때는 이걸 꼭 떠올려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시작한 첫 마음이 무엇이었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아이에게 좋은 기억이 될까? 이렇게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주말 동안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대목을 많이 떠올렸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아이가 보고 싶어 하는 연극을 예매를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공연 시작 직전에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막 끓는데 그때 이제 이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엔딩이 중요해. 아직 엔딩이 오지 않았어. 엔딩까지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하면서 좀 그 시간을 좀 그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또 즐겁게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도 좀 뭉클한 게 저희 아들이 6살인데 요 아이 눈에도 엄마가 그 순간에 되게 애를 쓰고 화를 참는 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엄마 아까 공연장에서 화 안 내줘서 고마워. 오늘 진짜 재밌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엄마가 당연히 화를 낼 타이밍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엄마가 노력했구나. 그 순간에 그걸 느끼고 그걸 기억해 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사한 장소, 맛있는 음식 이런 게 나와 아이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소한 순간순간 엄마가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또 그걸 아이가 그걸 알아줄 때 진짜 우리 관계가 좀 진해지는구나. 그 순간이 더 아이에게 근사한 기억으로 남는구나. 그런 걸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책에서 기억에 남았던 문장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육아 이야기 중에서 소제목 마음까지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에서 기억에 남았던 문장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그냥 좀 두세요. 흘러가는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흘러가게 두어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감정이 소화되고 진정도 돼요.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조금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 아이가 지금 기분이 좀 나쁘구나. 기다려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마음의 해결이란 불편한 감정이 소화되어 정서의 안정을 되찾는 거라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정서적인 억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편하려고 상대의 정서를 억압하지 말라고 조언해줍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나 마음을 마주하게 되면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을 상대방이 얼른 멈추고 그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바뀔 수 있게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들어서 자꾸만 어떤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장난감을 사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 징징거리거나 아이가 쏟아내는 아쉬움의 말들을 해결해 주고자 이제 엄마가 하는 행동을 조금 하지 말고 그냥 아이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흘러가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조언해 줍니다. 전 이 단락을 읽으면서 양육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함께 양육을 하는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 들 때 상대방과 내 마음을 우선 보는 연습을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대방이 어떤 불만이라든지 막 이렇게 화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표현할 때 되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맞아요. 당장 네. 어쨌든 저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그런다면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대번에 얘기해 버린다던가 그렇게 화를 내선 안 돼. 뭐 화내지 말고 얘기해봐. 맞아. 막 화가 나고 있는데 그렇게 맞아요. 반응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니 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뭔가요? 저는 챕터 6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나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 네. 말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모두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제 자존감이 삶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 걸 우리가 다 아니까요. 근데 책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아이가 부모를 이겨봐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부모를 무시하고 이겨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부모에게 자신의 타당함과 정당함을 순순히 인정받는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특히 훈육할 때 아이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뭐 엄마도 그러잖아요. 막 아빠도 그러는 거 봤는데요? 막 이러면 막 엄마 아빠가 너랑 같니? 막 어디서 남의 핑계를 대? 막 네. 이렇게 버럭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근데 사실 그래요.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렇게 쬐깐한 애기 앞에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지적하면 오히려 화가 날 때가 좀 있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이제 박사님은 엄마 아빠의 잘못을 아이 앞에서 편하게 인정을 해야 아이가 부모를 딛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네. 아, 아이가 부모를 딛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이기고 끝나는 싸움에서는 아이는 가르침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알콩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맞아. 맞아. 엄마도 못 지킬 때가 있구나. 엄마도 못 지킬 때가 있구나. 그만큼 이게 좀 어려운가 보다. 그만큼 이게 좀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너를 가르쳐야 하니 그래서 너를 가르쳐야 하니 나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 나도 좀 더 노력해야겠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제 입 밖으로 이렇게 내뱉어보는 거를 연습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좀 상상해 봤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뭔가 인정받았다는 표정? 약간 상기되어 있는 아이의 표정이 막 상상이 갔어요. 네. 앞으로도 이 책을 좀 옆에 끼고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이 책을 보고 저랑 지니쌤처럼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 많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방송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